안녕하세요. 두 달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무슨 날 선거를 했죠? 네. 투표하셨어요? 네. 예. 투표하신 분이 됐습니까? 그 비밀 투표니까 말씀하시면 선생님. 예, 비밀입니다. 오늘은 투표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가능하면 손주들한테 그냥 뭐 공부 잘하냐 밥 먹었냐 이러시면서도 가끔 이제 그 손주들한테 꼭 잘하고 어른이 돼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틈틈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무슨 때가 됐을 때, 어떤 계기가 됐을 때 그런 얘기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6월 1일, 이제 한 2주 정도 있으면 지방선거의 날이죠. 이 지방선거는 여러 번 투표를 해야죠. 도장을. 우선 시장을 뽑죠. 시장은 우리 인천시 전체에 살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을 뽑죠. 교육감은 우리 인천에 있는 인천의 교육을 책임지고 교육을 이끌어가는 사람.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 자녀의 미래, 손주의 미래, 이런 미래죠. 교육은 미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미래가 준비가 잘 돼야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그 미래를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감 선거랍니다. 또 구청장을 뽑죠. 부평구청장, 계양구청장. 인천에는 10개의 구청과 군이 있습니다. 8개 구청하고 강화군, 옹진군에서 군이 2개가 있죠. 그래서 구청장, 군수를 뽑고 또 시의원, 구의원, 또 이제 강남구 옹진군하고 강화군은 군의원을 뽑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여기 계양을에 사시는 분들은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해서 6번을 찍어야 돼요. 잘해야 이제 우리 인천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투표하실 거죠? 네. 네. 투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근데 그동안에 우리 민주주의의 꽃이 어떻게 바람직하게 피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의 질, 우리 인천의 모습, 우리 구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시장을 뽑느냐에 따라서 어떤 구청장을 뽑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시의원, 구의원을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모습을 바꾸고 또 앞으로의 미래가 여러 가지로 달라지죠. 만약에 투표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투표를 안 했다. 그 문제는 이제 잠시 뒤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투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투표에 관한 여러 가지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격언들을 말씀드리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또 한편의 가치가 어떤가 하는 것도 한번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링컨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링컨 대통령은 한 얘기가 투표가 총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그 실예를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링컨 대통령이 그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결국 총알은 한 명, 두 명을 상대하는 거지만 투표는 전체를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다. 거기서 결정되면 모든 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또 오늘은 이걸 많이 봐야 되니까 다 이름을 기억할 필요 없어.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은 자기 생각만으로 반대나 동의나 이것을 표시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것은 어떻게 됐냐? 투표를 해야만 자기가 동의하든지 반대하든지 된다 이거죠. 투표를 하지 않으면 그런 동의도 반대도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출된 사람들,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선출된 사람들은 그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죠. 당선이 됐는데 아주 참 국민과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자꾸 나쁜 짓 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 선출직 공무원 중에서 나쁜 선출직 공무원을 그 사람이 된 것은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나쁜 공무원을 뽑게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 꼭 투표를 해야 나쁜 공무원이 아닌 좋은 공무원,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해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흔히 사회를 보면서 불평을 많이 해요. 에휴, 이것도 뭐 정책이라고 이러면서 불평도 하고 불만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 이따위로 일을 해 하면서요.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이런 그 불평, 불만들을 하게 되는데 투표하지 않은 사람은 불평을 할 권리도 없다. 왜? 투표를 안 했으니까. 안 하고서 무슨 불평이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투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표는 권총과 같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권총을 사람한테 대고 쏘면 사람이 죽지만 사람을 안 쏘면 문제가 없잖아요. 투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 결과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우리는 투표권이 있잖아요. 권리. 우리는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스스로 투표할 권리가 있는 이 권리는 아무도 뺏지 못해요. 내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투표권을 잃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이 나의 투표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스스로 투표하지 않는 거고, 그러지 않으려면 투표를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운명을 개선해주지 않는다. 내가 더 좋은 세상에서, 더 나은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싶으려면 적극적으로 투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독립운동했던 도산한 장호 선생님, 그분은 투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표를 하는 사람은 주인인 거예요. 투표하지 않는 사람은 손님이다. 우리 손주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투표하고 오셔서 그런 말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깊이 나는 꼭 투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작은 변화라는 내 한 표죠. 내가 찍는 거, 그것이 진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얘기죠.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국민의 수준이 뭐예요? 그들이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부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큰 정당이 두 개 있잖아요.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쪽을 많이 찍으면 우리나라는 그쪽 계통으로 이렇게 되고, 또 지금 국민의힘 당 쪽으로 찍으면 또 사회는 그쪽으로 이렇게 어느 쪽으로 갈 거냐는 투표하는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고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시고 또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투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레스탄이라는 그 미국의 언론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정치는 다수의 무관심에 기초하고 있다. 무관심이라는 건 뭔가요? 선거의 결과는 투표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초는 뭐냐? 모든 정치는 다 그 무관심한 사람들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투표하자. 우리 가끔 기권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권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기권이라는 것은 투표할 때 선거에서 기권은 반대가 아니라 그냥 묵시적인 동조다. 그냥 따라가는 거다. 따라가면서 나중에 불평할 수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자기 권리를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투표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착한 유권자.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전부 착한 유권자입니다. 착한 유권자. 저도 착한 유권자가 되고 싶어요. 착한 유권자가 우린 다 착한 유권자지만 투표를 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뽑힌다.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나쁜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나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 유명했던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그러니까 투표에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벌은, 벌 받는 거죠.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몇 가지를 손주들한테 해주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생각이 상당히 깊으시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이런 존경심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한 표밖에 없죠.
그 한동안은 저 유럽에서 표가 사람마다 다른 적도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10표, 그리고 공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은 1표, 이런 식으로 표가 등가성 똑같지 않고 사람에 따라서 표수가 다른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전부가 표는 등가성을 가지죠. 한 표, 한 표입니다. 대통령도 한 표, 거지도 한 표, 다 한 표예요. 그럼 그 한 표의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 한 표의 가치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투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한 표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거는 이제 내가 투표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안 되게 하려면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러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투표를 한다고 해요. 50명 중에서 어느 쪽을 결정을 해야 된다. 찬반 그랬을 때 25명으로 표가 같다. 그렇게 가정을 한 거죠. 그럼 이제 나만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똑같은 경우일 때 내가 어느 쪽으로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이 되는 거죠. 한 표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수일 때 나의 한 표는 모든 결정권을 가지는 거다. 이런 거죠.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한 표의 차이, 한 표 때문에 달라진 이런 예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23년에 독일에서 나치당이 있었는데, 나치 아시죠? 지금 우리 개념에 이렇게 나치하면은 나쁜,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나쁘고 뭐 유태인 학살하고 한 이런 당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에 1923년에 당 대표, 당수를 뽑는 투표를 했는데, 그때 아돌프 히틀러가 그 당수로, 당 대표로 한 표 차이로 됐습니다. 한 표 차이로. 그러니까 만약에 그 히틀러에 대해서 저 사람은 대표가 되면 안 된다 하는 내 표가 반대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결과가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나치 당 대표가 돼서 정권을 잡고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했던 이런 엄청난 결과를 일으킨, 결과를 나타내게 한 그 히틀러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한 표 차로 당대표가 됐다. 그만큼 한 표가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몇 가지 역사적으로 한 표의 차이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64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80년 전 얘기입니다. 영국의 왕 찰스 1세, 이 사람을 처형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의회에서 투표했는데, 자기네 왕 찰스 1세를 죽이냐 마느냐죠. 그런데 의회에서 한 표 차로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단두대로 보냈습니다. 한 표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1868년입니다. 1868년에 미국의 대통령은 앤드류 존슨이었어요. 17대 대통령.
아까 얘기했던 링컨은 16대 대통령이었는데 2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은 탄핵, 상원에서 이제 탄핵을 하는데 탄핵 소추에서 상원에서 의결을 하는데 한 표 차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면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는 딱 한 건 있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에 의해서 탄핵이 가결됐습니다. 그때는 표차가 꽤 컸지만 이 미국의 17대 앤드류 존슨은 딱 한 표 차로 부결이 됐어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쓰는 언어가 뭔가요? 영어죠. 영어. 이제 미국은 예전에 이제 여러 나라의 식민지였잖아요.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어느 나라 말을 어느 말을 국어로 할 거냐, 어느 말을 국어로 할 거냐. 그걸 이제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1776년입니다. 영어냐 독일어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딱 한 표 차로 영어가 선정이 돼서 지금 미국의 국어가 영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국의 영어를 지금 많이 쓰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때요? Good morning 그러잖아요. 만약에 1776년에 투표해서 독일어가 됐다면 Good morning이 아니고 Guten Morgen 이렇게 되겠죠. 사랑해, I love you, 이힐레리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한 표 차가 그렇게 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1875년에는 프랑스가 그때 이제 왕정했어요. 왕국이었어요. 근데 이 왕정을 계속할 거냐 아니면 공화국으로 바꿀 거냐 하는 그 투표를 했는데 그때도 한 표 차로 공화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한 표의 가치가 엄청난 거죠. 내가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39년에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선거를 했는데 몰턴이라는 사람이 마커스 몰턴이라는 사람이 주지사에 한 표 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하나는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정도인데도 이렇게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 사람이 몰턴이 주지사가 되느냐 다른 사람이 주지사가 되느냐 그런 차이가 나죠. 또 1845년에는요 미국 텍사스주 있죠. 미국 텍사스 그전에는 그 전까지는 텍사스 독립국이었습니다. 텍사스 공화국으로. 근데 이제 이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한 거죠. 또 멕시코는 멕시코대로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 미국으로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는 표가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였어요. 그래서 28번째인가 미국의 주로 편입이 됐어요. 미국에 50개 주로 되어 있는데 28개 주로 이렇게 편입이 됩니다. 이거 보면 한 표 차이가 말이죠. 참 엄청난 거예요. 또 19대 미국 대통령은 1876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 차로 당선된 사람이 있습니다. 러더포드 헤이스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한 표 차. 이야, 참 놀랐습니다. 링컨은 투표가 총알보다 강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투표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제 한 열흘, 오늘이 8일이니까 한 12, 3일 뒤에 6월 1일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방선거를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명을 뽑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다 같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천시, 부평구, 인천시 이런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다. 내가 무슨 이게 아니죠. 여태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뭐예요? 한 표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 내가 적극적으로 투표함으로써 내가 사는 고장, 내가 사는 우리 인천시, 대한민국 이것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투표를 하고 또 손주들한테도 그런 것을 잘 각인시켜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저를 보고 전에 20분만 하시지 뭐 이렇게 길게 하는 그러셨는데 오늘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 손주들한테. 우리 손주들은 모르죠. 어쩌면 우리 아들, 딸들도 잘 몰라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가장 애쓰신 분들입니다. 정말 고생하시고 노력하셔서 이렇게 우리나라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자녀들 잘 몰라요. 자기네들이 잘나서 잘 사는 줄 알아요. 손주들도 더 모르죠.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무시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주먹만 꽉 쥐고 맨손으로 태어났지만 요새 애들은 어때요? 태어날 때 손에다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태어나요. 얘네들은 얼마 안 있으면 금방 해요. 여러분 한만 해도 잘 못하는 거를 걔들은 금방 해요. 문제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뒷받침은 누구야? 여러분이. 우리가 다 같이 애써서 이렇게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두 번에 걸쳐서 대한민국,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에서 따라올 수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